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국민의힘, 사실상 이 최전선에 서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빼면은 나머지는 뭐 성명서를 읽는다든지 뭐 이런 수준이고, 사실상 이 전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 한동훈에 대해서 이 많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붙어보면 대부분이 깨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피해가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맞으면 바로 쏜다, 이 한동훈의 틱톡 화법이 최전선의 무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자들을 만나봐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즉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보수 진영에서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이러면 한참 있다가 뭐 성명서가 나온다거나 대응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야당 의원들이 공격을 하거나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즉각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당과 싸움으로서 최전방에 있어서 혼자서 일당백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이재명이 가는 곳에서 이 답답하다, 이 한동훈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라, 좀 싸워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싸우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서 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부터 피하고 있으니까 거기 당에 있는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나. 지난번에 철험회 소속의 의원들 국회에서도 싸울 때 장관으로서 상대방의 공격을 받으면 과거의 장관들은 뭐 생각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또는 여러 가지로 숙고해 보겠다, 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쑥 넘어가 버렸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민석이가 공격할 때는 안민석이가 마구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니까 한동훈 장관, 아니 위원님께서도 과거에 지역 구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문자를 보내갖고 그렇게 지탄받은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원님이 저에게 그렇게 공격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러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서영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할 때도, 아니 그분은 과거에 자기 가족을 인턴으로 채용해가지고 거기도 돈을 또 빼가지고 뭐 정치 자금으로 또 받은 분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판사로부터 재판에 관련해서 로비를 한 분 아닌가, 직격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머릿속에는 국회의원들 개별에 과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입력시켜 놨다가 그들이 공격하면 바로 반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국회의원들이 꼼짝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자들이 볼 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무기는, 최대의 무기는 바로 최전선에서 즉각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난 3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향해서 윤리 항목에서 빵점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 부의장이 빵점이면 이재명은 마이너스 몇 점이다, 이렇게 바로 직격탄 날려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무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매일 출근길 기자들과 30분 동안 질의응답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공격과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무기이고, 매일 아침에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근할 때 또는 어디 국회에 갈 때 이때 기자들과 만나서 나눈 대화, 이게 헤드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최전선에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야당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박 바로 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동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날 출근길에서 민주당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 연임에 대해서 이합 집산이다, 이렇게 비판하자 우리의 외연이 넓어지고 더 유연하게 또 많은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판까지도 딱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비판의 논리를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당 회의에 가서는 오히려 이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간첩의 대상을 북한으로만 할 게 아니라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도 적용해야 된다, 요게 김영주 부의장이 관련 법 개정안을 낸 거다, 이렇게 보면 우리 당 안에 있는 이 좌파 쪽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우쪽에 있다,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에 대한 집중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MBC 관련해서 뭐 이 KBS 토론을 하자 하는데 이재명이 쏙 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MBC조차도 1대1 토론 요청 들어왔다, 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김어준이가 사회를 본다 해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있으니까 이름을 제명당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 안기령 부대변인 YTN 앵커 출신입니다. 이 여성이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잘생겼다. 그것도 탤런트 차은우 씨보다 잘생겼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 비 좋은 아부꾼만 살아남은 정글이 된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 비 좋은 아부꾼이라고 이렇게 직격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대변인들이나 이게 뭐 글을 쭉 써가지고 이 논리적으로 맞춰갖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보다 바로 즉각 하는 게 효과도 빠르고 그게 바로 국민들 귀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서 공격하는 걸 반박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상당 부분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반박해 버리니까 그게 활자가 되고 인사화돼 가지고 나가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무력화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는 아주 취약했던 부분이 상대방의 공격해올 때 그때 한참 있다가 대응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유언에 가서 MBC가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거 했는데 그 대응을 한 8시간 9시간 있다가 그때 이 홍보 수석이 대응을 아주 늦게 했습니다. 뭐 했냐 이겁니다. 바로 즉각 대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 이미 그게 사실인 것처럼 돼버렸다.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으면 즉각 이게 거짓이고 왜곡이고 조작했다 하고 쫙 퍼뜨리면 자, 공식 대응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자, 이 공식 대응, 비공식 대응이 따로 정치권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대응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대표 자격이기 때문에 더욱더 무기가 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 대응하는 게 바로 민주당의 이런 잔매들을 무력화시키고 버렸다.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기서 하나가 때려오면 여기서 10개, 100개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도 떨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민주당 우상호가 JTBC 인터뷰에서 자, 자신에 대해서 욕을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상호 의원은 5.18 민주화 기념 정날에 룸사롱에서 여성 종료에게 입에 올리지 못할 그런 욕설을 한 분이다 이렇게 맞받아쳐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민석에 대해서는 자, 철사처럼 당을 옮긴 분이다. 추징금 7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후보 적격 판단을 받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상대방이 공격하는 거 그거보다 훨씬 강도가 센 가장 자신들에게 아픈 부분을 건드려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거나 또는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그 말이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 이준석이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자, 자, 6억 원의 국고 보조금 사기가 정치 개혁인가? 라고 바로 직격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할 말이. 자, 이게 과거에 스토동 스타일, 검사 때도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 과거에, 자, 본인이 탄압을 받을 때, 채널A 사건 관련해서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 등의 언론 대응, 소송전을 홀로 하면서도 이렇게 대응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시기에 야권의 근거 없는 여론전에 절대 밀리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게 채널A 사건도 그때 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게 권언유착이 되어버렸다. 검언유착. 검찰과 언론 유착이라고 프레임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권력과 언론이, 그러니까 문재인 권력과 언론이 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잡으려고 한 사건이다. 권언유착. 이런 식입니다. 초기에 대응을 하면은 거기에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일부 평론가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인데, 무게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진중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도 하고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은 옛날과 다르다.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 때 이렇게 툭툭 던질 말 가지고 선문서답하듯이, 그때는 그때 정치에 모르지만, 지금은 고도로 발달한 SNS를 통해 가지고 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때 느릿하게 또는 무거운 말로 대응해다가는 깨지기만 한다.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선전선동에 능하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최상의 무기는 바로 입. 거기는 논리와 사실이 딱 바탕이 되었고 스피드 있게 대응하고 있는 이 한동훈의 입이 민주당의 공격을 거의 무력화시키고 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